암을 100% 다스리는 핵심 중의 핵심이고 토대가 되는 원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암이 좋아하는 환경과 싫어하는 환경은 각각 어떤가요? 암이 좋아하는 환경은 암세포의 고유한 특징을 이해하면 좋은데요. 암세포는 단세포종 특징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생물학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이 정도는 아마 조금 제가 설명 들으면 이해하실 텐데요. 이 세상 생명체는 단세포 생명체가 있고요, 다세포 생명체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다세포 생명체입니다. 약 37조의 세포가 각각의 고유한 역할을 맡고 서로 네트워킹, 협력해서 하는 생명체란 뜻인데요. 어떤 노폐물 점체가 되면서 주변과 네트워킹, 소통하는 것이 막혀버린 거예요. 막혀버린 것이어서 예전에 역할 하나만 주로 우리가 했단 말이죠. 그런데 갑자기 혼자 모든 생존을 다 해야만 되니까, 예전에 예를 들어서 교육하는 선생님 역할만 했는데 농사 짓는 법도 몰라요. 그러면 죽는 수밖에 없죠, 혼자 있으면. 그런데 그 혼자 있으면서 생존하는 방식으로, 그 방법을 단세포적으로 생존하는 방식을 터득한 게 암세포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단세포 생명체의 대다수는 저산소이고 이럴 때 잘 생존하게 되어 있어요.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단세포의 많은 경우가 저산소 환경에서 잘 성장합니다. 그래서 단세포 환경을 만들어주면 암세포는 좋아해요. 단세포 환경이란 저산소 환경, 저체온 환경, 그리고 주변하고 이렇게 고립되고 그게 만성염증인 환경을 좋아합니다. 만성염증이라고 하는 그 염증은 일반 정상 건강한 세포는 영양분으로 쓰거나 이러기 어려운데, 암세포는 거기서 자신이 생존하고 증식하는데 그걸 뽑아 쓰는 특별한 방식으로 증식하고 생존하는데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요 세 가지 특징을 잘 이해하면 좋습니다. 저체온, 저산소, 노폐물 정체 환경, 이걸 그래서 종양 미세 환경이라고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라고 하는데요. 그거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은, 만약에 그게 환경이 없어지면 산소 공급이 잘 돼버리고, 산소가 있으면 우리가 불을 확 낼 때 산소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불을 끌 때 산소를 딱 이렇게 막아버리잖아요. 따뜻해져요. 산화가 되면 체온이 올라가게 되죠. 이런 환경이 되면 암세포는 되게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암을 잘 만들지 않은 환경은 무엇입니까 하면, 산소가 잘 공급되고 체온이 잘 공급되고 주변 세포하고 잘 네트워킹을 이렇게 서로 각각의 역할을 해서 분업을 하기 좋은, 분업의 의미는 소통이 잘 된다는 전제가 있을 때 분업이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 세 가지 조건을 만들어주면 암은 있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사라질 수밖에 없게 되거나, 또는 암세포가 희한하게도 원래 건강한 세포가 암세포가 됐듯이 암세포가 건강한 세포로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리적 요인이 암 발병과 치료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암은 국소성 질환이 아니라 전체성 질환이다가, 암의 상식으로 알아야 돼. 두 번째라고 그래서 첫 번째는 암은 생활습관병이다. 암은 국소성이 아니라 전체성 질환이다. 그런데 마음은 전체를 의미합니다. 마음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상황을 보면 하늘하고 비유할 수 있어요. 하늘은 안 보이지만 작동을 하잖아요. 우리 생명에 하늘이 없으면 공기가 없어서, 산소가 없어서 바로 직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고 얼른 실감이 안 나요. 있지만 마음 또한 그러합니다. 그래서 심리적 요인은 아까 말한 전체성 질환인 암을 100% 다스리는 핵심 중의 핵심이고 토대가 되는 원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브루스 립턴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스탠퍼드 의과대학의 세포 생물학 교수님인데요.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DNA는 당신의 주인이 아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물학 상식으로는 생물학적 어떤 메커니즘, 움직임, 어떤 기능의 가장 근원으로 들어가면 DNA가 그 역할을 하더라. 유전자가 하나하나 이렇게 풀어간다. 그 관찰과 통찰은 맞는데요.
거기서 한 칸 더 나아가 봤더니 이 DNA도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라고 하는 마음의 파동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속적인 원인이더라를 밝힌 게 이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브루스 립턴 교수의 발견이고요. 이분은 그래서 미국의 여러 암학회나 이런 데서 단골로 초청되는 유명 강사이시고 학자이고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우리가 이해를 하자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그 DNA를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암을 우리 유전자가 변이된 질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유전자 변이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현재의 과학으로는 어떻게 하기가 만만치 않은 유전자가 어디 하나 빠져버리거나 이런 경우, 하나는 유전자의 표현형이 뭔가 뚜껑이 씌워져 버렸다. 이런 경우예요. 그거를 메틸레이션이라고 의학적 용어로는 표현하는데요. 뚜껑이 씌워진 경우에 또는 스위치가 꺼져 버린 경우예요. 근데 스위치, 뚜껑 이런 단어는 결정적이거나 영구적이지는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스위치를 다시 이쪽으로 하면 되고 뚜껑은 다시 내려놓으면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인데 그것이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탠포드 의과대학의 브루스 립턴 교수는 생각, 감정, 의지를 잘 조절하면 유전자는 그 다음에 종속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그 치유는 저도 그런 방식으로 치유를 해보면 이게 단순히 뇌내망상이거나 이론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수없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암이 좋아하는 저산소 환경도 심리적 요인으로 해결 가능할까요? 예, 해결할 수 있죠. 암이 저산소 환경을 좋아한다는 뜻은 저산소 환경에 잘 생존하고 번창하는 게 주로 단세포 생명체고요. 그래서 예전에 지구도 저산소 환경일 때는 이 지구의 단세포 생명체가 거의 주종을 이루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지구의 환경이 바뀌면서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면서 다세포 생명체가 이제 주를 이루고 단세포 생명체는 땅속이나 산소가 부족한 쪽으로 다 숨어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완전 절멸하지는 않았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긴장을 하면 우리 몸과 마음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은 혈관 중에 아주 작은 모세혈관들이 확 수축을 해요. 수축을 하면 산소 공급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저산소가 되고 저산소가 되면 산소라는 게 우리가 불낼 때 쓰는 거잖아요. 저산소 저체온에는 아까 같이 단세포 생명체가 생존하기 좋은 환경이 돼요. 원래 다세포 생명체에 있던 건강한 생명체는 견디지 못하고 죽거나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든지 안 죽고 해보려고 여기저기 찾다가 저산소로도 생존할 수 있는 방식을 하이제킹, 납치해 오듯이 이렇게 살아남은 세포가 암세포가 되는 겁니다.